유튜브를 보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오만 소리를 다 해요. 아니, 동의를 했었어요. 실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5주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관을 하고 매주 동시에 맛과 향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자잘한 문제가 두 가지가, 이 심각한 문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이건 간 맛있어지기 시작한 맛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원두는 유통기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쩐내나 묵은 향들이 있잖아요, 그 상태는 이 상태를 지난 직후에 점점 강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단순히 향이 덜 빠지고 더 빠지고 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밀폐 용기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밀폐를 잘 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산소의 양을 최대한 줄여주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많은 맛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맛이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맛이 빨리 휘발해 버리거나 또는 불편한 맛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풀 한우가 있다고 칠게요. 진짜 맛있게 소중한 타이밍에 이 한우를 꺼내 먹고 싶잖아요. 근데 보관하다가 상해버렸다. 진짜 짜증나지 않을까요? 버릴 때 냄새도 많이 나. 원두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두도 보관을 잘 못하면 모양 자체가 이게 바퀴벌레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원두에서 기름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전체적인 표면에 오일이 가득 차고, 그리고 나중에는 찐득찐득한 느낌의 오일로 변해버리거든요. 이런 원두는 맛에서도 담배 쩐내라고 해야 되나? 쾌쾌한 냄새도 나고 한 입 마시면 그 불쾌한 향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물론 이럴 땐 원두는 냉장고에 방향제로 써도 되고 화분에 거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좋은 원두를 이런 목적으로 산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원두를 가장 맛있게 그리고 초간편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오만 소리를 다 해요. 냉장고에 넣어둬라, 아니다 실온에 보관해라, 아로마 밸브가 달린 밀폐용기에 넣어라, 아니다 그냥 밀폐용기에 넣어둬라 등등. 근데 시키는 대로 해도 맛이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변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실수가 있었나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자,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원래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두를 제대로 보관을 했다 치더라도 이게 제대로 보관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을 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교를 직접 해야 그 차이가 확실히 느껴질 텐데 보통은 한 가지 방법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커피란 게 마시기 직전에 먹은 음식도 영향을 주고요, 마실 때 기분도 커피 맛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음료거든요. 그래서 나름 10년 이상 커피를 전문으로 한 저도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확실히 장담을 하고 설명을 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5주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관을 하고 매주 동시에 맛과 향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가장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냉동 보관이 맞습니다. 대신 절대 공기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밀폐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걸 제대로 못하시면 원두가 냉동고에 있는 냄새를 모조리 빨아들여 버립니다. 이렇게 보관을 잘 해주시면 제 경험상 적어도 2달 이상은 동일한 상태로 보관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이상도 유지가 잘 될 것 같긴 해요. 자, 이건 5주 동안 매주 제가 맛을 확인하면서 원두의 변화 상태를 찍어 놓은 겁니다. 어때요? 외관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죠. 근데 변화 없는 외관과는 다르게 맛은 계속 변하더라고요. 사실 1주차 때는 별다른 부정적인 맛은 없었고요, 2주차부터 맛이 조금씩 변하더니 4주차부터는 사실 더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맛이 별로였습니다. 그 원인은 넣었다 뺐다 하면서 들러붙은 수분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진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절대 비추입니다. 그리고 한 3달 넣어뒀다가 드실 거면 그냥 3달 있다 사는 게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40g씩 소분 그리고 밀봉을 해주고 5주 동안 매주 한 봉지씩 꺼내서 맛을 확인해 봤습니다. 소분을 안 하고 냉동고에 넣어둔 거랑은 그 맛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매주 맛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맛의 변화 없이 가장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자잘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게 맛의 변화가 없지만 맛도 없다는 거예요. 갑복곤 원두는 가스가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빼줘야 커피를 추출할 때 물과 커피의 향 성분이 잘 닿아서 온전히 추출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스가 제대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커피를 내려 먹으니 이게 뭐라 그러지? 알맹이가 뭐 빠진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밋밋한 맛의 커피가 돼버리더라고요. 맛이 안 올라왔어 아직. 가스가 덜 빠진 느낌?
그런 이유로 갓볶음 커피는 마시기가 정말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만 이 심각한 문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디게이싱을 해주고 보관을 시작하는 겁니다. 디게이싱 해주는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략 3일 정도 디게이싱을 해주고 냉동고에 넣어주시면 꺼낼 때마다 꽤 괜찮은 맛과 향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신선하게 보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맛있는 상태가 유지되게 보관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자잘한 문제인데요. 이 자잘한 문제 두 가지는 해결 방법이 아쉽지만 없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 짧게는 30분, 완벽하게 해주려면 약 1시간 정도 꺼내놔야 되거든요. 밀봉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온의 온도와 원두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정말 귀찮습니다. 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데 이 30분이나 1시간 정도 기다려버리면 안 마시고 말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안 기다리고 바로 개봉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공기 중의 수분이 이 차가운 온도에 붙어버리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딱딱한 온도를 그라인더에 간다. 그러면 그라인더 날의 수명이 엄청나게 단축돼 버립니다. 하면 안 돼요. 소분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덤이고요. 원두를 구입할 때마다 소분하는 작업,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기다리는 시간까지 이게 귀찮은 거예요. 첫 번째 문제, 귀찮다. 두 번째 문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자, 그렇다면 상온에 보관했던 애들은 어떤 맛을 보여줬을까요? 이렇게 아로마 밸브가 장착되어 있는 커피 봉투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로마 밸브가 장착되어 있는 밀폐 용기, 그리고 일반 밀폐 용기, 이렇게 세 가지 용기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커피 봉투는 실링되어 있는 부분을 찢어버리면 더 이상 제대로 된 밀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마디로 이 아로마 밸브가 있다고 치더라도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하게 되고 산소가 엄청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탈락. 이 아로마 밸브가 달려있는 용기를 극찬하는 유튜버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여기에 산소가 있고 눌러주면 이 산소가 최대한 빠지죠. 그래서 여전히 산소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원두 자체에서 가스를 뿜어내는데 이 뿜어내면서 이 속에 있던 산소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럼 이 용기 안에는 산소가 더 이상 없겠죠. 그래서 원두랑 산소가 접촉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완벽한 보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잖아요. 사실 이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해요. 아니, 동의를 했었어요. 실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밀폐 용기에 담아둔 원두가 아로마가 달려있는 밀폐 용기에 담아둔 것보다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향, 프레시한 향이 훨씬 잘 유지가 되고 맛에서도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향이 얘가 세고 얘가 좀 약한데 나는 좀 더 상쾌한 느낌이 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이 가스가 배출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같이 빠져버립니다.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향기, 이게 같이 빠져버려요. 가스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것도 탈락. 자, 마지막으로 밀폐용기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밀폐용기가 제일 좋고요. 자,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용기 속에도 산소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원두가 가스를 뿜어냅니다. 산소가 밀려서 밖으로 빠져야 되는데 닫혀있기 때문에 가스가 못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또한 이 가스와 함께 원두의 좋은 향이 이 원두 속에 꽉 붙잡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 밀폐 용기가 아로마 밀폐 용기보다 더 맛있고 프레시한 향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야, 이게 진짜 꿀팁인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된 건가? 냉동고에 2가지 방법으로 보관하고 상온에서 3가지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5주차에 가장 훌륭한 맛과 향을 보여준 건 단연코 이 밀폐 용기였습니다. 밀폐 용기. 그래서 한 달 정도 드실 커피를 구입하실 때는 피곤하게 소분하고 진공 포장하고 냉동고에 넣고 꺼내서 1시간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볶은 지 한 달까지는 이 밀폐 용기에 넣어두는 것이 다른 보관 방법들에 비해 가져가는 장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맛, 편의성, 시간, 비용 뭐 이런 것들, 포장하는데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제외. 적당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밀폐 용기에 넣어두고 숙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맛도 즐기시는 게 사실 피로도도 줄이고 전체적인 만족도가 올라가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밀폐 용기는 한 두세 개 정도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요 사이즈는 한 350g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한 500g 사면 350g 넣어두고 나머지 150g은 이 커피 봉투에서 꺼내 드시면 되고요. 1kg짜리 샀다 그러면 700g 넣어두고 나머지 300g 봉투에서 꺼내 드시다가 하나씩 꺼내 드시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자, 마지막으로 이걸 이렇게 뭐 열었다 닫았다 했을 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하거든요. 3달 동안 실험을 해볼 건데요. 하나는 한 번도 안 열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맛을 볼 거예요. 총 3번. 나머지 하나는 매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 친구 맛볼 때 같이 맛을 볼 거예요. 앞으로 3달 뒤에 그 맛의 차이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 여러분들과 상세하게 그 결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막 소분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좀 더 편안하게 맛있게 커피를 즐기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방금 점심을 먹고 들어왔는데 진짜 이게 더운 게 아니라 뜨겁네요. 자, 이렇게 뜨거운 여름엔 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소중한 만큼이나 원두 보관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 말미에 약속을 드린 게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이 원두를 구입하고 보관하는 방식 그대로를 재현하고 실험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기로 했었는데요. 다행히 3달 동안 실수 없이 제때 제깍제깍 맛 확인을 해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 결과를 통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좀 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로스팅 후 보관 한 달째부터 확인해 보시죠. 로스팅을 해준 날짜는 2월 11일, 최근에 가장 많이 마시던 과테말라 중강배전을 실험 원두로 사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밀폐를 꾸준히 유지하는 원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오픈하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원두, 두 가지 방식 모두에서 만족할 만한 맛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우선 한 달간 밀폐를 유지하는 원두에서는 이건 간 맛있어지기 시작한 맛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루에 한 번씩 오픈했던 원두는 이미 그 맛 자체가 절정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확실히 차이 나네. 그냥 한 달 된 맛이야 얘는. 근데 한 달째인데도 꽤 맛있어. 그러니까 약간 묵직하고 다크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열었다 닫았다 해도 한 달 동안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얘는 일주일 정도 된 느낌이야. 일단 묵은 맛이 없고 너무 깨끗해. 저는 솔직히 둘 다 좋아요. 이게 열었다 닫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패되거나 무겁거나 커피가 변했을 만한 그러한 맛들이 얘도 저는 안 느껴지거든요. 참고로 원두는 유통기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맛을 보여주는 품질 유지기간, 이게 실제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품질 유지기간 중에서도 최고의 맛을 보여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관 방법에 따라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유지가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밀폐를 꾸준히 유지시켜준 원두는 베스트의 맛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더 맛있어질 여지가 있는 상태였고요. 매일 오픈한 원두의 상태는 맛의 정점에 달한 상태, 고로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도 정말 맛있게 보관된 커피 맛을 볼 수 있다. 2달째입니다. 4월 16일에 진행을 해줬고요. 따뜻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으니까 에이징 속도는 좀 더 빨라졌겠죠. 그리고 이번 리뷰는 바디감의 차이를 좀 더 뚜렷하게 느끼기 위해서 스텐 필터를 사용해줬습니다. 매일 오픈한 원두부터 맛을 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어요. 아직은 괜찮은데 정도의 느낌? 하지만 내리막길에 들어선 커피한테서 느껴지는 맛과 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는 이것만 맛봤을 때 맛있어. 아무 문제가 없어. 초콜릿한 느낌, 스모키한 부분도 있는데 되게 부드러워. 그 스모키한 느낌이 막 거칠게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신선하고 화사한 향들은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였고요. 초콜릿한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묵직한 향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커피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쩐내나 묵은 향들 있잖아요. 그 상태는 이 상태를 지난 직후에 점점 강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한편 밀폐된 상태로 꾸준히 보관했던 커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 차이 확 나네. 얘가 얘에 비해서 더 묵직한 느낌이 더 많이 들고 향이 집약돼 있는 느낌? 그래서 얘가 더 진하게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약간 꽃향기라고 해야 되나? 요 느낌이 얘한테는 많이 없어. 근데 얘는 있어. 왜 그럴까? 이건 좀 분명한 것 같아. 향이 빠진 거야 그냥. 얘는 2달 차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신선한 향이 확 펼쳐졌고요. 오히려 2달째가 첫 번째 달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보관이 잘 됐네 라고만 표현하면 뭔가 표현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에이징을 맛있게 해줬네 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표현이 정확한 느낌? 진짜 아무런 정보 없이 커피 맛을 봤다면 2달이 지난 커피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2달 동안 밀폐를 잘해주면 커피가 더 맛있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매일 오픈을 하면 2달이 한계다. 자, 3달째입니다. 5월 12일에 진행을 해줬고요. 그리고 꽤나 시간이 지난 만큼 볶은 지 5일 된 커피로 0점을 한번 잡아주고 나서 3달차 커피들을 맛봐줬습니다. 먼저 매일 오픈해줬던 커피, 못 먹을 커피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랬거든요. 우리 원래 이런 거 잘 안 마시잖아.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안 먹죠. 이 정도까지는 안 먹잖아. 와, 이런 맛도 처음이네. 별로 안 좋네 진짜. 향이 참 많이 빠진 느낌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시간이 지난 커피를 먹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맥커피에서도 이런 더러운 맛이 날 수 있구나를 느낀 날이었습니다.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3달 동안 밀폐 상태를 유지한 커피에서는 아니구나, 3달 동안 2번만 오픈했던 커피에서는 와, 아니 이거 깨끗하다. 그치? 이거는 이거 먹다가 이거 먹어서 그런가? 확 깨끗한 느낌 바로 나지. 향도 아직도 있네요. 이게 근데 단순히 향이 덜 빠지고 더 빠지고 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맛이 그냥 더 좋은 느낌인데. 맛이 좋아. 맛이 좋고 여기서는 그 불쾌한 쩐내 같은 게 있어. 다른 향이 덕지덕지 붙은 느낌? 리얼리? 진짜 이런 맛이 난다고? 원두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요. 3달이나 지났는데 신선한 온도에서만 느껴지는 그 프레시한 향이 있거든요. 그게 올라와요. 커피 향도 대박 풍부했고요. 실제로 소정하고 저하고 볶은 지 5일 된 커피보다 더 맛있는 거 아니야? 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더 맛있는데요? 3달차 바로 정리합니다. 밀폐 상태를 유지시켜준 커피는 커피 맛이 오히려 좋아진다. 하지만 3달 동안 매일 개폐하면서 보관한 커피는 커피 맛이 그냥 간다. 이런 건 방향제로 일부러 오랫동안 보관한 다음에 커피 맛을 보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관해서는 맛볼 수 없는 풍부한 커피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매일 커피를 꺼내 먹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보관해서 커피를 맛보냐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투척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폐 용기를 2-3개를 사야 돼요. 한 방에 1kg가 다 들어가는 큰 용기를 살 필요가 없어요. 커피숍 할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자주 먹는 원두 있잖아요. 500g이나 1kg를 사요. 뭐 가격이 싸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원두가 도착을 하면 200g은 여기에, 그리고 500g은 여기 2번째 용기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담고, 그리고 오일 정도를 묵혀주고 꺼내서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 먹고 나서 그때 이렇게 150g을 옮겨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마시는 거예요. 장단컨대 마지막에 먹는 온도가 제일 맛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예상만 하던 걸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유익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원두가 더 오랫동안 최상의 상태로 보관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맛이 왜 이러지? 그때 그 맛이 안 나네. 누구나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있는 경험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적합한 보관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그 향미의 변화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측면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보관 방법은 밀폐용기다. 뿐만 아니라 신선함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닌 더 깊은 향, 더 풍부한 향을 원두에 심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자, 오늘은 온라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밀폐용기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각 제품들의 장점, 단점들도 확인해 볼 거고요. 실제로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제품은 프리파라 체리스타 퍼즐락입니다. 프리파라는 1A 밸브 제품인데 딱 보기에도 원두 전용 용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녀석이에요. 이게 온라인 판매량도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만큼 후기들도 많았고요. 내부적인 장기 실험 등을 통해서 좀 더 검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제품이었기도 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두 넣고요. 내부 공기는 이렇게 뚜껑을 눌러주면
여기 밸브를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반대로 외부 공기의 유입은 차단을 해주면서 말이죠. 두 번째는 체리스타인데요. 전동으로 밀폐를 해주는 용기예요. 이 셋 중에서는 가장 늦게 이 시장에 뛰어든 루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사람들의 질문이나 호기심이 가장 많은 제품입니다. 체리스타의 가장 특출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원두를 넣어주고 버튼만 한번 눌러주면 내부 공기를 쫙 빨아들입니다. 로스팅 날짜를 기록하는 기능도 이렇게 뚜껑에 달려 있고요. 이런 게 힙하다고 하는 거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 퍼즐락은 크기 조절이 되는 밀폐용기인데요. 유일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품질적으로 굉장히 까탈스러운 나라들이죠. 독일, 일본 등 밀폐력적으로는 인정을 받은 비교적 검증받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그냥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BPA 프리 제품이거든요. 냉동실에 넣어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쓸 수도 있고, 펄펄 끓는 물에 넣어도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제품하고 차별화된 점은 여기 들어있는 공기만 빼주는 게 아니라 통의 자체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과연 이 핫한 제품들은 비교 실험에서 어떤 능력을 보일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이 용기들은 전혀 다른 특기들을 내세우면서 본인들의 밀폐력을 어필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밀폐를 잘 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 존재하는 공기들, 즉 산소의 양을 최대한 줄여주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참고로 계획된 건 3주 실험이었는데 6주간 실험을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듯이 밀폐 용기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열었다 닫았다 해줬고요. 맛은 1주차에 한 번, 2주차에 한 번, 3주차에 한 번씩 총 3번을 맛을 봐줬습니다. 보관에 사용된 온도는 비교적 3패가 빠른 강배전 온도를 사용해줬고요. 사실 1주차에 맛본 커피 맛은 거의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똑같이 느껴지지? 약간 차이가 있나? 차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2주차가 되니까 보관 용기별 커피 온도 맛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리스타랑 퍼즐락이 보여준 커피 맛의 차이는 사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했거든요. 프리파라에 보관한 온도는 좀 다른 향을 뿜어냅니다. 하나만 약간 차이 난다. 전 얘만. 나도 얘만. 옅은 느낌, 미세하게. 진짜 장기 밀폐 보관하고 테스트했을 때보다 차이가 너무 적게 난다. 이 두 용기에 보관된 원두는 아로마가 좀 더 신선한 느낌? 프리파라의 경우엔 커피 맛이 좀 더 묵은 듯 묵직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확실한 건 커피 용기를 이렇게 매일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 이 용기별 차이가 확연히 줄어버리네요. 3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향에서 차이가 나버리네. 계속 저는 이 두 개는 그냥 비슷한 느낌인데 저번 주보다 맛이 더 빠진 느낌이.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느낌? 재밌네. 근데 이제 한동안은 보관 영상 찍지 말자. 2주차에 보여주던 이 차이가 더 벌어지진 않고 유지되는 느낌? 체리스타랑 퍼즐락이 향이 좀 덜 빠진 느낌이긴 합니다. 물론 이 결론은 저의 환경에서 벌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날 수도 또는 더 적은 차이가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맛의 차이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재실험도 했던 거고. 결론입니다. 용기에 상관없이 매일 열고 닫으면 원두 맛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콜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콜라를 대략 열흘 동안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탄산가스는 다 빠져버리고 그냥 설탕물이 돼버리잖아요. 잠깐만 열었다고 해서 가스가 조금만 빠져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두세 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다시 원두로 넘어와서 3주 동안 이렇게 매일 열었다 닫았다를 해주면 향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밀폐력이고 자시고 그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밀폐 용기를 준비할 땐 2개 이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장기 보관용으로 담아두시고요, 하나는 한 일주일치 먹을 것만 소분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폐 용기마다 성능 차이라든지 장단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밀폐를 유지한 상태에서 에이징을 해줄 때 많은 맛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맛이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맛이 빨리 휘발해 버리거나 또는 불편한 맛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더 좋다는 거야?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점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제가 임의로 정한 기준이라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 성능에 해당하는 거죠. 밀폐력에 50점, 위생 20점, 디자인 15점, 활용도에 15점, 이렇게 100점 만점입니다. 밀폐력, 외부 차단 능력은 좋지만 커피향 보관력에서 큰 아쉬움을 보입니다. 50점 만점에 30점 줍니다. 밀폐력은 이게 1등입니다. 너무 좋고요. 다만 후기를 살펴봤을 땐 에러가 종종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AS가 친절하고 좋다고 하긴 하던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밀폐력을 만들어내거든요. 아직 출시한 지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 수명 같은 것들이요. 아무튼 밀폐력 점수는 에러를 감안하더라도 50점 만점에 48점. 퍼즐락의 밀폐력도 최고 수준입니다. 놀라운 점은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여도 밀폐력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고무 패킹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체리스타처럼 완전 진공을 해주진 못하기 때문에 50점 만점에 46점 줍니다. 시원하게 씻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두가 닿는 부분은 이렇게 분리를 하면 세척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윗부분은 씻으면 안 될 것 같네. 사람 손에 세균이 제일 많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 손잡이 부분들은 이렇게 물티슈로 수시로 닦아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20점 만점에 17점 줍니다. 원두가 닿는 유리 부분하고 흡입구 부분은 프리파라랑 마찬가지로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기부에 물이 닿으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런 뚜껑 부위는 오염이 생기면 그냥 닦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해서 쓰는 걸로. 20점 만점에 15점 줍니다. 퍼즐락은 모조리 씻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식품을 담는 용기는 이렇게 물에 담궈서 씻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리하는 것도 쉽고 스크래치에도 강하다고 하고 환경 호르몬도 신경 썼고 위생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점 만점에 20점. 프리파라 디자인은 진짜 이뻐요. 유리가 두텁고요. 고급진 느낌이 있어요. 여기 폰트도 잘 고른 것 같고요. 디자인은 15점 만점에 13점. 체리스타는 원통형 디자인에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세련미는 프리파라가 한 수인 것 같고요. 기능적인 부분은 체리스타가 한두 수이네요. 잡스 형님의 철학이죠. 기능하는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한 표를 더 주고 있습니다. 기능하는 뚜껑, 로스팅 데이트도 기록할 수 있고요. 버튼 위치도 좋고 조작감 오케이. 그리고 인디케이터도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디자인은 14점. 퍼즐락이 사실 간지가 나는 디자인 아니거든요. 근데 귀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만한 만듦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완전 미인은 아닌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열고 닫기가 셋 중에서 제일 불편해요. 이걸 한 번에 탁 열게 못하나? 이렇게 손이 편할 텐데. 뚜껑을 이런 유광 스타일이 아니라 얘네들처럼 무광 스타일로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디자인은 15점 만점에 10점. 활용도는 원두뿐만 아니라 비스켓이나 견과류 같은 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마른 식품을 보관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기 있는 걸 넣으면 밸브에 손상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용기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서 다뤄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재질 때문에 냉동 보관용으로는 적합해 보이진 않고요. 이걸 들고 다니기에도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분쇄된 원두는 15점 만점에 10점. 활용도는 프리파라랑 비슷합니다. 재질은 유리용기인데 프리파라에 비해서 조금 얇고요. 역시 물기가 있는 건 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딸려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기능들 살펴보면 냉동 보관이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걸 해내는 녀석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괜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얘도 휴대해서 가지고 나가기엔 불편해 보이고요. 15점 만점에 11점. 퍼즐락의 활용도는 진짜 넘사벽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견과류, 비스켓은 물론이고 미역국이나 김치 같은 걸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용물을 먹으면 이게 조금씩 줄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이런 빈 공간이 진짜 좀 아쉽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용기 자체 사이즈가 줄어버리니까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점은 써봐야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하나, 퍼즐락 제품들끼리 결합이 되거든요. 체결감이 진짜 좋아요. 만드는 사람이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다는 흔적이 많이 묻어납니다. 집에 있는 원두를 밖에 들고 나가기도 좋을 것 같고요. 캠핑족들한테 추천. 활용성은 15점 만점에 30점 주고 싶지만 15점.
사실 제가 제품 처음 딱 받아봤을 때는 체리스타가 제일 좋겠는 걸 했었거든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퍼질락한테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볼매예요. 자, 500g 이상의 원두를 구입했을 때는 이렇게 1A 밸브가 달려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공기, 그러니까 산소가 유입되는 걸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 1A 밸브는 원두가 뿜어내는 좋은 향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더 이상 내뿜을 향이 없어질 때까지. 커피란 게 향을 즐기는 음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향이 빠져나가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프리파라는 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된 걸까요? 이건 완전히 제 생각인데요. 전문 로스터리 샵에서는 포장을 하면 1A 밸브를 달아주거든요. 그걸 다는 이유가 원두가 가스를 뿜어내고 이 가스가 산소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겠네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제품이 나온 걸 본 거죠.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고, 뭐 본인들도 구입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막 한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포장지에 1A 밸브를 다는 이유는 원두에서 가스를 뿜어내면 봉투가 빵빵해지거든요.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송을 하거나 보관을 할 때 부피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1A 밸브를 다는 이유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손해를 안 보겠죠. 자, 마무리입니다. 원두 전용으로 위치를 고정해서 쓰실 분들은 체리스타가 괜찮습니다. 우선 밀폐력이 받쳐주고요. 뭔가 최신 기술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험에서의 저의 원픽은 바로 이 퍼질락입니다. 난 밀폐력도 중요한데 구석구석 씻어야지 안심이 돼 라는 분들은 퍼질락을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가끔 냉동 보관까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체리스타 한 개 가격으로 2개를 장만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퍼질락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원두 보관에서 제가 다뤄볼 만한 내용들은 다 다뤄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험을 시작한 게 작년 가을이었거든요. 실험 날짜도 챙겨야 되고 제 컨디션도 챙겨야 되고 섭외도 신경 써야 되고 정말 쉬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실험 덕분에 제가 생각만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됐고요. 무엇보다 커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뿌듯한 기분을 만드는 것 같아요. 부디 이 보관법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커피를 더 즐겁고 더 건강하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커피보다 당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커피 디자이너 제이비였습니다. 안녕! 와, 보관법 실험을 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네요. 이 원두 보관법 첫 번째 영상은 저희 그냥 원두 커피가 방향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자주 업로드를 못하더라도 정성을 들이고 고민과 실험을 더하면 이 영상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를 깨닫게 해준 영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귀빈님들의 관심 덕분에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는 데 있어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관법 영상을 총 정리를 하면서 할인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번 커피 박람회 중에도 퍼질락에서 충분한 양을 준비하고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생산해뒀던 퍼질락이 모조리 팔려나가는 바람에 못 사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 때문에, 시간 때문에 박람회 오는 게 쉽지 않아 구입을 못 하셨던 분들, 그리고 박람회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가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주말까지 할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2년 만에 돌아오는 행사다 보니까 사실은 얼마나 주문하실지 저희도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나 주문이 너무 밀려서 전부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그냥 원두커피 커뮤니티를 통해서 진행 상황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할인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 커피보다 당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커피 디자이너 제이비였습니다. 안녕.